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10일 그리고 15일이라는 시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걸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란 지도부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올감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핵심 근거는 2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이어진 트럼프의 발언 변화에 있어요. 처음엔 열흘을 언급하면서 마치 실전 부대의 배치 완료 시점을 암시하더니 바로 다음 날 에어포스 1에서는 15일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명분을 쌓기 위한 마지노선까지 그어줬거든요. 이건 이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살고 싶으면 10일 안에 결단을 내리고 15일이 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라. 거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백악관에서 제한적 공격을 검토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다는 취지로 직접 시인한 대목. 저는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통령 입에서 공격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직접 나왔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군사 작전이 행정적 승인 절차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타격할 확률을 85%까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분위기가 험악해서 이 숫자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확률을 떠받치는 근거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미 해군의 전력 전개 방식입니다. 지금 중동 해역에는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고 있고 추가 전단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2개의 항모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항모 한 척을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 옵션을 열어둔 전술적 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WTI가 66달러 선을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률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돈이 이미 평화보다 충돌 쪽에 베팅을 시작한 건 수면 아래 정보 흐름이 공격 가능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강력한 간접 신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워싱턴 핵심 소식 통발 보도입니다. 일부 외신은 참모진을 인용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9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발표 수치는 아닙니다. 저는 그 숫자 자체보다 전력 이동, 시장 반응, 대통령 발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겹칠 때는 대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저는 전면전이 아니라 이른바 코피 작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 수년간 전쟁을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이 가장 아파할 핵심 시설만 정밀 타격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 이건 트럼프식 전쟁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격 1순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핵시설, 그리고 이란 정권의 실제 무력 기반인 혁명 수비대 지휘 체계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봅니다. 최근 위성 사진에서는 이란이 일부 핵시설 입구를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방어 강하지만 다르게 보면 타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여기서 저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전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가 움직인다는 건 지하 깊숙한 시설까지 타격 옵션에 넣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외교적 시한 제시, 군사 자산 집결, 시장 선 반영. 다만 2026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게는 이미 짧고 강한 타격 후 협상이라는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성공 모델은 최근 있었던 베네수엘라 작전입니다. 대규모 점령전이 아니라 압도적 전력 배치 후 정밀 타격과 특수 작전으로 단기간에 국면을 정리했던 방식. 트럼프는 전쟁을 장기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상군을 수만 명 보내는 대신 압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필요하면 짧고 강하게 치고 바로 테이블로 복귀하는 방식. 저는 이번에도 그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85%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남은 15%. 그건 외교의 창입니다. 지금 제네바와 오만에서는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에게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이란이 15일이라는 시한이 끝나기 전에 핵 활동 중단이나 이스라엘 안전 보장 같은 구체적 제안을 들고 나온다면 트럼프는 공격 버튼 대신 세기의 딜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변수가 바로 쿠슈너입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중동 외교에서 실질적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제 협상 채널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 내부의 계산을 더 우려합니다. 만약 테헤란 지도부가 미국의 항모 전개를 허풍이라고 오판한다면 그 순간 15%의 외교 공간은 닫히고 85%의 군사 옵션이 현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 쪽으로 넘어가 있는 국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후 우리 지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보는 건 유가입니다. WTI 66달러 돌파, 브렌트 70달러 상회.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거나 드론 위협을 가해 통행을 며칠만 흔들어도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급등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좁은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여기가 막히면 정유, 화학, 제조업 원가가 뛰고 그 충격은 곧바로 물가로 전이됩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쏠립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신흥국 통화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리스크입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되면 원유뿐 아니라 LNG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오르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버팀목은 전략 비축유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기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비축 물량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건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 개입할 경우 이건 단순한 제한 타격이 아니라 진영 간 긴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중국에 저가 원유를 공급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은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위기 상황에서 증폭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 큰 변동성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군사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유가, 환율, 해상 운임, 에너지 재고 지표까지 함께 봐야 하는 국면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보는 날짜는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왜 이 날짜가 중요하냐? 트럼프는 정치적 이벤트를 결정 발표의 무대로 활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어 10에서 15일이 최대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4일 국정연설은 그 시한이 흐르고 있는 한가운데에 열립니다. 만약 연설 직전까지 이란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연설대 위에서 군사적 결단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막판에 실질적인 핵 활동 중단이나 안보 보장을 제시한다면 전쟁을 막은 대통령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갈래 길이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중동 내 미군 기지에서 비전투 인원의 이동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포 조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위기 대비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전 옵션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85%라는 숫자는 공포를 자극하려는 수치가 아닙니다.
대비를 위한 확률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은 15%, 그건 외교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니라 지표를 보면서 냉정하게 대비하는 태도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디를 향하는지, 에너지 수급 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을 읽으면 군사 뉴스의 진짜 방향도 함께 보입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실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름값, 물가, 환율, 그리고 자산 가격까지.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군사 전개, 협상 신호, 시장 반응을 계속 추적해서 가장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숫자와 전력을 함께 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